오늘은 열공방에서 월요일에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나만의 무기를 가졌는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누구나 다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다 잘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고객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펜은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펜이 있습니까? 요즘 세대는 더 이상 상단빨, 인테리어 빨로는 쉽게 우리의 펜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펜입니까? 펜을 보유한 사람은 더 이상, 펜을 보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남과 다른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성립했다라는 것은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바로 그들만의 무기를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열공방에서 여러분과 아주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큰 그림까지 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까지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거꾸로 역산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일을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 베이비 스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원장님들은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 하면 그런 건 아주 큰 사람들이나 그리는 그림이라고 말하거나 역산해서 계획을 세워보자고 말하면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귀찮은 거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실천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실천은 지금 당장 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세요. 그럼 그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멈추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멈추지 말고 더 이상 뒤돌아가지 않고 우리만의 브랜드,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러 출발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걸 들은 이상 여러분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통령, 바로 강영욱 박사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신 분인데 그냥 애견 훈련사가 아닌 이분은 강아지의 주인, 견주를 훈련하는 분이죠. 개를 자꾸만 훈련해도 어느 날 또 돌아오고 어느 날 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 개를 훈련해도 집에 가면 또 똑같아져서 오는 건 견주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을 보니까 애견을 훈련한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렇다면 견주가 나의 타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 많은 애견 훈련하는 사람들은 애견 훈련하는 노하우를 주인에게 공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과연 애견 훈련하는 사람들을 찾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노하우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 강영욱 박사는 과감하게 노하우를 공개했던 거죠. 타깃 설정을 하고 브랜드를 성립한 겁니다. 이분은 최민준 소장인데요. 남자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원장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남자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알 텐데요. 산만한 남자아이들에게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방패와 창, 칼, 로봇을 만드는 남자 학원들의 남자 미술학원의 원장입니다. 이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남자로서 아동 미술 시장에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주변을 둘러보니 산만한 남자아이를 둔 엄마들의 고민이 컸던 거죠. 그래서 오직 남자아이들만 입회할 수 있는 남아미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자라다 미술학원을 연 것입니다. 이분들은 각각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가지고 자신들을 잘 들여다본 다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오늘 큰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건 그림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림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인생템, 즉 브랜드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된다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를 분담하고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마케팅의 기반을 확장하게 되고 마케팅의 기반을 확장하게 되면 나 혼자 먹고 살고 힘들었던 작은 조직이 기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업으로 변하게 되면 유통망이라든지 영업, 조직이 완성이 되고요. 사업이 확장되고 계열사가 생겨나고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매각이라는 걸 통해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여기는 그림이니까 이런 그림의 흐름대로 내가 펼쳐갈 사업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사업을 해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럼 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싶은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가? 또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과 사전 경험이 필요한가? 마지막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수많은 마케팅, 경영, 경제, 부자에 관련된 책에 보면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많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길,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아무리 그려보려고 해도 내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목표로 살고 어떤 계획을 가질지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억지로라도 조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늘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왔지? 라고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겟팅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타겟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총알이 굉장히 많았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총알이란 가진 재산, 인맥, 또 에너지, 체력, 그리고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데나 빵빵 써도 됩니다. 왜냐면 많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총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겟팅, 즉 겨냥을 굉장히 잘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목표를 향해서. 그게 바로 타겟팅의 원리입니다.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야만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홍보를 위한 기획도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애견 훈련이 아닌 견주를 향해서 교육을 했던 강영옥 박사님이나 아이들이 아닌 남자아이들을 향해서 타겟을 했던 박사님, 그 남아미술 연구를 했던 최민준 소장님, 이런 사람들이 타겟팅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거죠. 자, 또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난 열심히 하겠다. 난 무조건 열심히 할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로 개구리 장난감을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대문에요. 폭삭 망해서 빚을 산더미 같이 진 도매꾼이 나머지는 다 없고 오직 이 개구리 장난감만 있었던 거예요. 이 개구리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그 사람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 팔아버리고 그나마 작은 빚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스타렉스 정도, 봉고 정도 되는 차 20대를 탁 섭외해서요. 이분들에게 이 개구리 장난감을 팔도록 합니다. 그럼 이분들에겐 또 어떤 걸 부탁드렸냐면 노인정에 늙고 계신 할아버지들에게 이 개구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들이요. 한 명이 10개씩을 팔게 되는데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하루에 2,000개씩 팔게 되고요. 그게 추후에 30억 원의 이익을 남게 되고 이분은 은퇴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열심히 팔아야지가 아니라 난 어떻게 하면 이걸 팔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게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것, 바로 브랜드, 나만의 무기입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고객이 만나고 싶은 전문가, 바로 멘토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최소한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런 인생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원래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금수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브랜드는 바로 자기 자신한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에서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데서 내 인생템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나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학원장인데 나에겐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 내가 좋아해. 난 사람들을 좋아하고 내 교육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걸 좋아해. 근데 난 교육 중에서도 아주 필수적이고 생존적인 교육을 좋아해. 그럼 그게 재정이었어. 그럼 난 재정 교육을 통해 신문 교육, 독서 교육, 실천 교육,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좋아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교육은 누가 대상일까? 재정을 모르는 여자 원장님, 재정 준비를 안 하는 엄마들, 재정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이 내가 교육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봤어요. 내가 만약에 브랜드 개발을 도와주고 교육을 해줄 수 있다면 나에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학원장님들이 되실 거고 또 학원장님들은 이러한 교육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엄마들에게 보내줄 수 있을 거고 이 엄마들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줄 수도 있지만 원장님들이 주시는 컨텐츠를 통해 개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성장한 엄마들은 다시 컨텐츠를 만드는 이 자리로 들어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학원장님들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서 엄마에게 줄 수도 있지만 또 스스로 제휴팀이 되어서 학원장님들에게 혹은 엄마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줄기도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림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죠. 앞으로도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것도 첨가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셔야 돼요. 난 무엇을 성공하고 어떠한 칭찬을 듣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읽은 책은 무엇인지 또 신문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기쁨을 얻고 있고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매일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공창에 어제 올려드렸어요. 데일리 노트, 나에 대한 관찰, 또 내가 들은 칭찬, 또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데일리 노트를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차이를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열공방에서도 더욱 즐겁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유쾌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